자, 이번에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자, 레가토 1인용 감성 미니 그릴. 네, 그렇습니다. 야, 잠깐만요. SSG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뭐라고? 광고할 때 제일 명량하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 레가토 1인용 감성 미니 그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한 나에게 따뜻한 저녁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핫한 제품입니다. 뜨거워. 어머, 깜짝이야. 뜨거워. 정말 핫한 제품이란 얘기예요. 레가토 미니 그릴은 이래서 특별합니다. 작은 1인용 그릴이지만은 100도부터 300도까지. 300도가 나올 수가 있나요? 와, 대단하네. 예. 자, 게다가 작고 간편해서 차박, 혼캠, 혼술 등 언제 어디서나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요게 있고요. 요거 넣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가 있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 캠핑용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자, 아니 이거 그러니까 테이블에 놓고 이게 술안주 한 점씩 그러니까. 먹겠네요. 딱 소고기 고기를 이제 그 팩으로 사와가지고 네, 하나씩 딱 구워서. 이렇게. 좋아요. 와. 예. 추운 겨울 뜨끈한 국물부터 특별한 날에 두툼한 스테이크까지 다양한 요리를 직접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예쁘기까지 하잖아요. 예. 자, 자연을 닮은 원목 가전 디자인으로 메마른 감성을 흠뻑 적셔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레가토 미니 그릴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기술 특허 및 KC 인증 등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니만큼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2022년 1월 6일 기준으로 레가토 미니 그릴 검색해보면 판매가가 보통 16만 원에서 17만 원인데 최저가는 14만 원대 후반까지 이제 검색이 됩니다만은 김용민닷컴이 그 가격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12만 9천 원에 모십니다. 12만 9천 원. 추운 겨울 오직 나만을 위한 1인용 감성 미니 그릴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 총장님, 우리 윤석열 후보님 금주를 선언했어요. 예, 대선까지 금주를 선언했는데 그렇다 또 안 마실 수는 없잖아. 술집 돌아다니면 또 이게 또 걸리니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셔서 그냥 제가 보니까 2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 장재원이하고 윤핵관하고 이제 고기 좀 팩 좀 사다가 소주로 해가지고 이걸로 레가토 1인용 감성 미니 그릴로 한번 안주로 즐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오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리 건희 누나 얘기 좀 더 해보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수원여대 공채 임용, 요게 공채가 아니었다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채였고, 심지어는 또 거기서 오랫동안 그 전문 분야에서 일한 산업체 경력을 굉장히 중시했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자기가 가짜 허위 경력서로 해가지고 경쟁자를 뿌리치고 자기가 부당하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거는 업무방해인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김영 PD님이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산업체에서의 실제 근무했던 경력을 강사 채용에서 굉장히 중시했다. 50%.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렇게 경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 뽑아서 이제 강의를 시키고 그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되게 유사한 사례로 지금 유죄가 나온 사건들이 있어요. 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지금 사기가 논란이 되냐면 사기는 공소시효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뭐냐면 특정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경험이 뛰어난 사람을 의도적으로 채용하려고 해서 한 그 사건에서 그 경력을 이제 속인 거죠. 그 건의 경우에 사기를 그대로 인정했거든요. 거의 이 사건과 비슷합니다. 저도 판결문 하나 찾아봤거든요. 오. 예. 어디냐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네네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면 이거 미용학원. 미용학원에서 자기가 예전에 다른 미용학원에 학생 상담도 하고 관리 교육을 담당했다. 뭐 현장 경험인 거죠. 일종의. 예. 또 무슨 서울의 어떤 미용학원의 국가 자격증 반을 자기가 강의를 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네. 사기죄. 오. 네.
미용학원 정도인데. 네, 미용학원 정도. 15개월간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560만 원 정도. 편취한 걸로 보고 이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나왔네요. 오늘 박홍근 의원이 맞습니다. 얘기한 게 있는데 그 뉴욕대에서 뭐 2주 연수했다고 뭐 2주 아니라 뭐 하여튼 연수했다고 오일, 그랬잖아요. 오일. 오일 연수했다고. 근데 그 타임이면 그럼 당연히 미국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분이. 예. 근데 그때 강의를 한 걸로 출강한 내역이 보고가 됐었대요. 아,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미국 가 있었으면서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인간 거죠. 독재를 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그 JTBC가 계속해서 지금 추적하고 큐레이터. 있는데, 예, 큐레이터 경력. 근데 그 서모 대표가 처음에는 내가 기억이 좀 혼동해서 좀 잘못 써준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써준 건 맞는 걸로 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가 말을 최종 바꿨죠. 본인의 의견을 정정했어요. 뭐냐면 내가 써주지 않았고, 만약에 그런 큐레이터라고 경력증명이 나왔으면 그거는 그 부분, 해당 부분을 조작했거나 전체를 위조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쓰게 되면 위조 내지 변조예요. 위변조다. 나는 그런 큐레이터 경력증명은 작성에 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사실은 그 증명서가 발급이 됐는데 본인이 그걸 작성해 준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네. 명의자가 네. 그렇게 말하면 확실히 이제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서류 위조가 왜 중요하냐면 업무방해 내지는 업무방해 내지는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단순히 경력을 이력서에 허위로 적는 경우에는 잘 인정을 안 해요, 원래. 왜냐면 심사위원들이 심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권과 심사 의무가 보장되는 한 그걸 걸러낼 의무는 심사위원들이 있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첨부되는 증빙 서류가 위조되면 거의 인정합니다. 왜냐면 아니 심사위원들이 증빙 서류 보고 다 확인했는데 그 이상 어떻게 더 확인하나요? 그렇지. 예.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증빙 서류 없이 나 여기서 일했어 했으면 그거 가져와라. 못 가져온다. 그러면 킬. 그렇게 할 수 있었기 킬을 때문에 안 시켰다면 그건 심사위원 책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가져왔어. 근데 가져왔는데 그게 허위야. 예. 그것까지 어떻게 증명 여부를 알 자기들이 수가 수사권이 없거든요. 없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큐레이터 그거를 이제 JTBC 단독 보도를 하고 뭐 있는데 그 서 대표라는 사람이 원래 인터뷰했을 때는 원문을 그대로 이제 읽기를 해보면은 98년도 그러니까 이게 아니 99년도에 생겼는데 어떻게 98년도부터 이랬다는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오마이뉴스랑 인터뷰했을 때는 98년도에 학생 신분으로 우리 좀 도와줬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다시 JTBC랑 인터뷰를 하면서 착오였고 그리고 큐레이터는 아니었고 4년 동안 했다고 되어 있던데 4년이라면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나왔으면 내가 기억을 할 텐데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내가 하는 전시회에 작가로 참여한 적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큐레이터로 현재 대표 또 윤재가 아니라 현재 대표는 또 아예 그건 가짜다. 그건 경력증명서 큐레이터로는 가짜다. 그런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99년도부터 일했던 큐레이터들이 우리는 모두 다 안다. 이쪽 업계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랑 같이 일한 적이 없다라고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이 명백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네. 가짜다. 예. 그러니까 학생으로 약간 도와준 정도의 수준을 큐레이터 근무 경력으로 둔갑시켰다면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진짜 이게 만약에 정경심 교수이라면은 뭐 그렇게 살아온 분은 아니지만 정경심 교수이라면 이거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 200군데 압수수색 나가고 그다음에 기자들 한 100명 정도로 뻗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공소시효를 떠나서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지가 이제 신정아 수사를 했으니까. 네, 신정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일단은 아무런 지금 댓글 안 하고 JTBC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난 뒤로는 신정화 때의 기준과 정경심 교수 때의 기준에서 왜 김건희 씨와의 기준은 달라지느냐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도대체? 맨날 이 얘기만 해 도대체 정말. 근데 그 검사들이 쓰는 용어가 성구안이 좋다, 사건을 알아보는 눈, 성구안이 좋다, 성구안이 나쁘다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실제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감이잖아요, 감 처음엔. 네. 들어가 보면 뭐 금맥이 발견될 수도 있고 탈탈 털고 뭐 정말 수사 인력 다 투입하고 뭐 별로 못 견딜 수도 있고. 근데 특수부들은 어차피 이렇게 하면 별건 뭐 압박 수사해서 어쨌든 결과물을 내는데 그게 독하게 수사를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왜 표창장에 그 초점을 맞췄냐. 네. 윤석열이 보니까 우리 마누라도 우리 장모도 쓱싹쓱싹 이게 감이 어디서 왔냐. 그래요? 거기서 왔다. 그렇지.
또 이제 허위 경력서, 또 이제 잔고 증명서.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허위. 내가 이 사건 잘한다. 해봐서 한다. 그냥 하는 걸 봐서 폰드도 자기가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았어. 그래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거는 현실을 좀 아셔라. 뭐 채용비리라고 하는데 이거 채용비리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그렇죠. 이게 이제 최강욱 의원과 비슷한 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고발 들어갔어요. 공직선거법상. 그것도 이제 결국 뭐 대선 이후에 뭐 기소할지 말지가 결정되겠네요. 뭐 지면은 이제 윤석열이 대선에서 지면은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기면 뭐 그건 끝난 거고. 그러니까 좀 재밌어요. 그 공직선거법 제대로 좀 이렇게 꼼꼼히 보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게 예.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당선이 돼버리게 되면 일단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그치. 그런 부분 때문에 선거의 어떤 중요성 부분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 개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원래 당선 무효잖아요. 네. 예외가 대통령 선거는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공직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 윤석열 씨는 그런 의미에서 뭐 중도 사퇴를 하거나 본인 아닌 안철수가 단일화되거나 이런 일은 머릿속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가능성을 상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미 생존 게임이 됐는데 오전 게임이 됐어요. 오전 게임. 네. 맞네요. 예. 정말 생존 게임이네요. 차라리 단일화를 깨면 깼지 자기가 후보를 안철수한테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이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 틀려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부 다 오징어 게임. 본인이 그것만 위에서 달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진짜 정말 그래서 어처구니가 김종인 없는데. 할배가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그러고 가셨어. 그러고 가신 거 그러고 아니에요? 가셨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쇄신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뭐 거의 석고제대하는 심정으로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한 그날 이제 청년 간담회를 열면서 박성중 의원이 뭐 제대로 협의도 없이 이른바 화상회의로 열었거든요. 스피커폰. 네, 근데 정말 너무 웃겼어요. 아니 화상회의 그거 그러면 옆에 누가 핸드폰 켜줘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이런 뭐 스피커폰으로 해서 목소리만 들려서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분노를 하니까 박성중 의원이 하는 말이 더 웃겨요. 뭐냐면 저게 민주당하고 이해관 이해관들이 부당지 치는 거다. 중간에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산일보 보도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부산일보? 거기는 시골이라서 내가 부산일보 전화번호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산은 지금 시골이라고 하고.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거기에 시골 애들이 있어서 사실은 욕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욕한 얘기인데 시골 애들이어서 이걸 끄는 법을 몰라서 부산 애들이 끄는 법을 몰라서 아이고. 그게 목소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후보한테 욕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인데 자기- 아직 정신 못 차렸어 그 말이요? 네. 아직 어처구니가 정신 못 없잖아요. 차렸어. 그러니까 본인은 뭐 서초동 사니까 다 시골로 보이나 봐요. 이야, 정말 말 다 했습니다. 이 동네는 뭐 구제불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시골 애들은 이걸 잘 끄지를 못한대요. 이 화상회의 앱을. 서울 애들은 다 끄는데 이게 실제로 그 표현을 씁니다. 서울 애들은 다 끄는데 시골 애들은 그걸 끄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자기들을 상대로 욕설하는 내용들이 들어갔다는 취지예요. 본인한테 한 말인지 모르고. 그 금태섭 씨가 책을 썼는데 예전에 나는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그렇지. 예. 예, 그 책인데 그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예. 검사들의 마인드, 그분 검사였잖아요. 검사들의 마인드. 자기가 항상 검찰청, 검사실, 자기가 게임의 룰을 만들고 심리 게임을 벌여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이기는 쪽이고 이기는 쪽이어야 하고 지는 쪽은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런 게임을 하시던 분이니까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절망감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그 김종인 씨의 할아버지 김병로 대법원장이 예. 뭐 공천을 받고 이렇게 제의를 받았는데 안 나간 이유가 내가 천한 것들한테 인사를 어떻게 해? 해달라고 인사를 어떻게 해? 아니 그 마인드가 우리 종인이 형한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형님은 국회의원 5번을 다 적어서 나갔었잖아. 네, 비례대표로. 근데 뭐 한 번은 이제 지역구 나갔지. 그랬다가 우리 떨어졌죠. 찬이 형한테 팔렸어요. 그 마인드가 윤석열한테도 좀 있는 거죠.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지. 다들 인사를 하더라도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술배 때문인지 해주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셨나? 나는 술배가 아니라 고기배입니다. 고기로 채워배요. 난 술 안 먹어요. 네, 술 안 드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오줌을 먹었어요? 근데 술 빼고 여의도면 이제는 내가 다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하던 놈들이니까 내가 이러면 놈들한테 거기가- 지금 시정작가한테. 시장잡배들한테 거기가 진짜 숨겨지겠어.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대장동 재판부가 정영학 녹음 파일 등사 허용하라, 이렇게 검찰에 명령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예. 검찰에서 예. 그 녹음 파일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의 단초를 삼아서 막 수사를 진행해 가지고 결국 이 결론을 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뭐 여죄 수사 등의 이유로 수사 기록을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검찰이? 네, 검찰이. 근데 이미 기소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비슷한 로직이 정경심 교수 때도 있잖아.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금 아니 구조로 그게 가고. 정확한 거는 예. 녹취록은 줬어요. 네. 근데 녹음 파일을 파일. 공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녹음 파일은 너네들한테 내가 와서 니네가 열람은 해주겠지만 카피는 안 된다. 카피를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랑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랑 그 변호인들이 왜 복사를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3자의 진술이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록하고 그 파일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이.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실제 녹음 파일로 들어보는 거하고 글로 읽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김만배 씨의 변론 전략이 굳이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측 가능한 변론 전략은 그거 우리끼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거는 내가 비용을 부풀리려고 좀 과장해서 한 얘기야 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음성으로 들으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글로만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그렇죠. 들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전혀 알 전혀 수가 알 수가 없고 없어요. 진지한지 되게, 농담인지 네. 그냥 뭔지 뻥인지 그 활자로 박힌 그냥 숫자와 얘기와 그다음에 그 제한들만 그냥 그대로 진실인 것처럼 받아줘요. 그렇죠. 억양 이런 게 안 나니까 네. 물음표 뭐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정- 예를 들면 유동규가 나 700원 언제 줄 거야? 그거 다 우리가 알아서 준비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활자로 보면 진짜 700억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700억을 약속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농담 삼아. 이게 활자와 실제 육성의 그 간극을 너무나 잘하는 검사들이 이게 이제 육성을 들려줬을 경우에는 다른 맥락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네. 그냥 텍스트만 보여준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법정 공개가 특히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또 기자들이 다 듣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보다도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정영학 회계사하고 정영학 대 그다음에 김만배 유동규가 서로 적대적 관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정영학이 녹취한 거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영학은 전부 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영학도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은 자기네는 이 원본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영학이 내놓은 그 증거만 가지고 우리들의 유죄 증거를 삼는 거는 매우 부당하다라는 게 저쪽의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깨기 위해서 사실은 변호인들이 달라고 했던 거고 검찰은 그거를 깰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 준다고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씨가 이제 한 편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 검찰의 논리를 깨려고 지금 하는 중인데 네. 이제 그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제 여기 관건이 달리는 거죠. 야, 근데 왜 검찰은 그렇게 자신 없으면 항상 그렇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고 객관의 의무가 있어요. 네. 그쪽 이재명 지사 2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분명히 이 지사한테 유리한 녹취가 증거. 있었는데 네. 그걸 안 내놔. 감췄어. 안 내놔. 네. 그걸 감췄죠. 감췄어. 그리고 이제 불리한 것만 내놓은 거지. 그렇죠. 그러다 이제 재판부가 발견하고 다 까라고. 그래서 아주 개망신을 당하신 분이 네, 있었죠. 그게 아마 그때 1심이었다. 1심. 하여튼 그 형의 녹음 파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의사와의 상담 전력이 남아 있는 녹음 파일이었던 그 거예요. 이 형이 좀 정신적으로 네, 좀 이미 그 치료가 이전부터 의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었는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검찰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공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검사제도의 본질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사는 이게 민사소송이 아니거든요. 예. 이건 좀 비판을 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워낙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 가령 제 친구가 겪은 일은 어떤 검사의 후임으로 와가지고 네. 캐비넷을 열었더니 예. 강도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 DNA 정보가 안 맞은 거예요.
추송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미 기소해놓고 나니까 국가수에서 왔는데 그걸 내놔야 되는데 안 법원에 내놓고 거기다 제출해야 넣어놓고 되는데 캐비넷에 처박아 놓고 달아나 버렸어요. 객관 의무를 아이 뭐 정의로운 일 하시다가 한두 개쯤 깜빡하신 수 있죠. 그냥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쪽팔린 짓을 나는 못하겠다. 내가 기소했는데 내가 이건 내는 거 못하겠다. 이러고 그냥 달아나 버린 거죠. 아 그래서 그 검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징계할 것 같아요. 다들 그러는데 뭐. 다들 그러는데 뭐. 그래요. 야 이거 정말 참. 아니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임은정 검사가 무죄를 무죄라고 했는데 네. 징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면 야, 검사는 유죄를 주는 데지 왜 무죄를 주니? 선배들을 욕보였다고. 아 유죄를 준 선배들을. 네. 아 그게 재심 사건이에요. 예, 재심 사건. 재심 사건에서 그래가지고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다 바로잡아 달라고 해서 원래 무죄를 규정하는 게 맞죠. 그게 네, 맞죠. 뭐였냐면은 게다가 행위시법주의잖아요. 형법은. 그 군사정부가 그게 유죄였어요. 쿠데타 이후에 소급 입법을 만든 거예요.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 집회를 가지는 행위, 뭐 이전에 몇 월 며칠부터의 행위를 처벌한다. 이래갖고 헌법의 그 소급 입법 금지에 의해서 당연히 무죄가 되는 거였고 그랬는데 김국일 부장검사가 기자들도 있는 술자리에서 임은정한테 너는 선배들을 권력의 죽으로 만들었어. 술주정을 하고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 선배들의 위신이 뭐라고 이게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헌법에도 반하는 소급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왠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때 지휘부는 요구한 건 그거죠. 적의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라는 찍고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네가 굳이 나서서 우리들의 얼굴에 똥물을 끼얹느냐. 왜 무죄라고 너가 얘기하느냐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네. 하나만 한 얘기를 해서 자기들 입으로는 이제 무죄 구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달라. 그게 뭐라고요? 적의 처리. 네, 적의 처리해달라고. 적의 처리. 오늘 적절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판사가 무죄를 하면 항소 상고를 해요. 그러니까 유죄라고 하고 싶은데 하는 거지. 항소 상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과거에 그 사람들이 자기 생전에 이 오물을 벗고 싶은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그리고 심지어 아니 근데 이걸 또 거꾸로 보면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검사가 불기소했어요. 근데 재정 시청을 해가지고 재판부가 보기에 이걸 왜 불기소해? 기소해. 그러니까 그 이른바 기소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심판 결정으로 재판이 시작이 되면 나중에 무죄 구형합니다.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무조건 무죄 구형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겠죠,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또 이제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증인 신청도 안 하고 증거 신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죄 구형을 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볼 때 이게 조금만 노력하면 유죄가 나올 것도 그걸 전혀 안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부심판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모류니까. 애초에 그 기소하고 공소 유지했던 것도 옳았고, 지금 처음에 무혐의 불기소 결정한 것도 옳았고. 자기들이 무조건 못하는 거죠. 부심판 결정 이렇게 막 말해보면 너무 어려운 말 아닌가요? 기소 결정. 법원의 기소 결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영학 쪽에서 지금 갖고 있던 파일을 검찰에 줬는데 검찰은 이제 육성은 안 주고 텍스트만 공개를 했는데 이제 김만배 이쪽에서는 육성도 내놔라 이러고 있는 거고 육성을 이제 내주게 됐고 그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연루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기소할 때 그 공소장에는 그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아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회사, 김한배 씨가 다니는 회사, 뭐 남욱 씨가 다니는 회사, 그 회사에서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뭐 하고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네. 유동규 개입은 제가 좀 알아요? 개인적으로? 예? 아니, 그건 누군지 모르죠. 제가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제 유동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 그 대장동 허가 과정에서 그 사람이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막 땅값이 막 오르고, 그래서 대박이 날 것 같으니까, 이게 자기는 너무 그때. 사실 억울하죠. 속상하고. 그래서 가서 겹불을 쬐는 거 아닌가. 근데 겹불을 쬐다가 불이 붙은 거 아닌가. 저는 기억하는 게 DJ의 가장 큰 업적이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 육성하고 그다음에 정보고속도로 깔아 이른바 그 초소 인터넷 네네. 깔았다는 예. 그걸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이후 20년 동안 굉장히 산업 발전에 기틀이 되는데 그렇지. 그때도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막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창열인가
같은 그렇게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직임 남편. 네, 수직임 남편. 그래서 나중에 수직임 사건이 조작된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 나중에 드러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른바 똥파리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걸 하든.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렇게 행정 집행기구를 담당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 무능이잖아요. 네. 근데 뭔가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게 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거기에 얼마나 그걸 차단하려고 노력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공공이익을 환수하려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본인은 과연 거기에 연루되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아니 이른바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누군가는 하이에나처럼 아니면 그 애들처럼 둘러붙어서 일부라도 꼭 뜯어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편으로 뭐 대장동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토론을 하자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이 다 알고 있듯이 그 대장동으로 갔던 그 초기 자금 자체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고 그 끌어왔을 때 그게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네. 그때 당시에 뭐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받았는데 그 참고인 조사 받은 것도 되게 이상한 게 아니 정말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관 변호인이 보니까 너무 사건이 별거 아니라서 깎아줬다라는 그 인터뷰가 나왔었어요. 깎아줬다. 전관 변호인이 깎아줬다라는 거는 보도 듣도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어수 변호사 밑에 변호사를 보냈고 깎아줬다. 뭐 그런 사건이었다. 처음에 했던 거는 라고 했던 그 사건부터가 굉장히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도 아직 그 부분은 검찰이 관심 대상에서 완전히 아무 관심 대상이 아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보도하는 데가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포인트로 대장동을 한다. 대장동 하면 이퀄 뭐 이재명 후보와의 마치 연관이 된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전혀 그럴 게 없다. 오히려 더 캐볼 거는 윤석열 쪽에 있다. 그리고 지금 50억 클럽에 나온 그 사람들 그리고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하는 척 신용 정도라고 보여지지 이 사람들에 대한 진심 뭐 진짜 수사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 이제 더 이상 이재명과 대장동을 연결할 고리는 없는데 없는 이게 거로 처음에 굉장히 국민 정서를 자극했던 게 뭐 자본금 3억, 뭐 그다음에 투자금 7억, 근데 뭐 가져간 돈은 4천억, 뭐 5천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흥분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건 명목 자본이고 실제 들어간 자금은 1,800억이 넘어요. 일단은 그 이른바 맞아요. 시드머니만 해도. 제가 그 남욱변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예. 네, 그랬더니 정말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로 뭐 1,000만 원 넣고서 정말 몇천억 벌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것이 보도. 자기는 너무 억울하더라. 맞아요. 네. 자기는 정말 10년 동안 이 일을 했었던 거고 그렇죠. 자기가 집어넣은 게 거의 몇천억인 자기도 정말 1,800억인가 집어넣었다는 얘기. 근데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 1,800억이 그러면 본인 돈이냐? 본인이 대출로 끌어왔으니까 본인 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때 이전에 당시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덮이면서 환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환수가 안 되면서 이른바 그렇게 시드머니가 거기 땅에 박히면 이니셔티브를 지게 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자기께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한 80%인가요? 80% 좀 넘게 계약을 친 걸로 알거든요. 그 땅에 대한 계약서가 거기에 그 개발 사업을 하는 다른 어느 시행사가 갖다 붙어도 이 사람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후속 개발 작업이 어려워져요. 결국 그 이니셔티브로 나중에 명목 자본회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익금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이른바 알박이로 찾아간 겁니다. 아니 그러면요 제가 9월에 들었습니다. 대장동으로 이재명은 이제 끝난다. 완전히 쫑난다. 그 당시에 경선할 때 그랬죠. 그럼 왜 이게 도대체 그럼? 뭐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그냥 완전 허풍이었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처음에 그때 좀 타격은 받았죠. 타격 많이 아니 받았죠. 타격은 받았지만 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나름 자기한테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네. 신흥동이라는 곳이 이제 옛날 구공단이 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낙후된 곳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좀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로 그럴듯한 공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공원을 만드는 걸 이 대장동 사업 이익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남시 내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모델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성과들은 싹 사라지고 이게 마타도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나름 최고의 치적 사업 중에 하나가 본인의 무슨 흠결과 뭐 약점처럼 작용하게 된 그래서 남욱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었죠, 당시에. 네. 시장이 그 사업할 때 본인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사실은 정말 되게 민가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산당 같은. 네,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분위기죠, 분위기. 사실 뭐 LH 직원들이 몰아가는 거? 네, 몰아가는 거죠. LH 사태 때문에 뭐 갑자기 민심이 완전히 막 이 정권은 완전 안 돼. 그 민심을 만들고자 했던 바람이었겠죠. 네. 자, 그나저나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MBN 여론조사 네. 그 이재명 대 안철수 가상 아린서치가 한 거예요. 그거 저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말라고 공표 불가 조치를 내렸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해당 조사 항목이 편향된 질문이라면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조사라고. 아니나 그래서 원래 MBN에서 내부에서 우리는 발표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딴 데서 먼저 그걸 터트려서 이 문제가 그랬어요. 뭐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조사해놓고 오히려 그때 뒤집어져서 나오니까 이재명 뭐 앞서는 거 나오니까 보도 안 했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사를 한 것 자체가 아니 설계는 MBN 쪽에서 했을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그래놓고 이제 식으로 결과가 나온 거 보고서 사실은 자기네는 또 발표 안 하고 남들이 먼저 발표한 거 보고 좀 이상하게 되긴 했어요. 참.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도 기사 고침 해가지고 부분 공표 불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조사는 뭐 아무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예. 자 그래요. 하나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손준성이 퇴원했습니다. 예. 눈 동그랗게 뜬 거에 대한 충격을 먹고 흥분한 거였나요? 예. 뭐 하여튼 뭐 퇴원을 했는데 어떻게 판사 사찰 관련해서 이 수사는 어떻게 좀 진척이 있을까요? 뭐 없죠, 저기 뭐 없죠. 고발 사주는 뭐 진짜 없죠 이제. 고발 사주는 물 건너갔고 판사 사찰 것도 대선 이후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대선 이후로. 네, 공수처가 공수처장은 의지를 하여튼 표명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내가 보기엔 지금 되게 안심하고 있다던데? 누가? 성렬이 형이? 이쪽 라인에서 어쨌든 아무 연락 못 받았다고. 저는 공수처가 쓰잘데기 없다. 정말 갈아야 된다라고 네. 느끼게 저기 이규영 검사하고 김용민 국회의원 그리고 이광철 전 비서관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 뭐가 있냐면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네. 뭐 김학의 윤중천이 한상대하고도 친하고 뭐 윤곽근하고도 친하고 골프 치고 뭐 용돈 드리고 뭐 이런 게 허위라고. 네. 그 사건은 원래 중앙지검이 하다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라서 거기 보냈는데 공수처가 기소할 자신이 없으면 불이권 결정 거기는 이제 불이권 결정이라는 걸 하지 네. 않습니까? 네네. 불이권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위촉시켰어요. 기소를 못 한다는 건 자기네들은 뭐 그러니까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앙지검으로 다시 돌려줬잖아요. 네. 중앙지검 냅다 기소했잖아요. 예. 뭐 하자는 겁니까? 거기에 공소장을 보면 정말 우리 선배님들을 위한 깨알 같은 해명서. 윤곽근은 이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상대는 이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은 이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예. 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같은 경우 이게 형법에 있는 아주 고전적인 규정인데요. 네. 이게 예전에는 공문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전산이 없었던 시절에는 다 육필을 쓰던 시절에는 그렇죠. 타자로 하거나. 예, 네. 그때는 이게 공문서가 많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워드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뭐 카피해서 복붙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점점 보고서도 두꺼워지고 그리고 각종 이제 문서들이 전부 다 문서로서 생산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구두로 예전에 전달을 한 것도 지금은 다 문서로서 생산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허위공문서 작성죄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정식으로 결제 문서로 올라간 문서들만으로 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입법적 논의가. 하여튼 그거는 지금 요점이 아니고 요점은 왜 고발 사주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손준성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공수처는 뭘 도대체 지금까지 했느냐. 영장 2번 청구인데 다 기각당하고 망신당하고 결과적으로 입원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갑자기 판사사찰 문건 조사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더니 그것도 역시 그냥 행정법원에서 나온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앞으로 잘해보겠다라고 말하더니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대선이 지장 없게끔 하겠다가 끝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비겁하게 사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 스스로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김용민이도 야 감감하다 앞날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욕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속 욕했거든 사실은. 근데 내가 사실 처음부터 많이 욕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냐면 너무 잘 못하는 애들한테 욕만 하면 계속 주눅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좀 보완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 없앤다 그러고 그렇게 지금 없애려는 사람도 많거든요. 완전 근데 이게 어떻게 반민특위가 되는 만든 거예요, 공수처인데 반민특위가. 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법을 보완하고 내실을 달릴 수 있도록 뭔가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뭐 능력이 별로, 능력 발휘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 것 같고. 현실은 너무, 그렇지만. 네. 너무, 뭐랄까, 심약하고 심지어. 그렇지.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겁하고. 네, 매우 철화만 할 것은 아니라 조금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지. 왜냐? 공수처는 지금 어차피 공수처장도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이쪽도 때리고 저쪽도 때리고 다 때리면은 원래 그럴 거를 예상하죠, 당연히. 왜냐면 센 사람들을 치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니까 당연히 정이 없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잘해야지. 근데 제가 그 이규영 검사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 네. 그러니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밑에 실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는데 반은 민간위원, 반은 검사들 구성이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다 검찰 과거사니까 선배 검사들이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 선배 검사들이 이 파견 가 있는 후배 검사들한테 너 영원히 과거사 진상조사단 할 거야? 그 임시기구잖아? 너 검찰 언제 돌아오지? 손이 떨리는 거예요. 너 저기 거기 가서 계속 그렇게 한번 나대봐라. 너 그러면은 재미없다. 너 검찰 못 돌아와.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쓰겠습니까? 있는 얘기도 빠뜨리죠. 그렇지.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걸 윤중천 면담을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검사, 다른 수사관. 그래서 근데 이기환 검사가 속상해한대잖아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고 날 이렇게 버리는구나. 다른 두 사람을 부어 삼는 거죠. 뭐 부어 삼고 그래서 그 연관된 채모 검사는 공수처가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4번이나 불렀는데 4번 다 안 나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검사들은 자기네들 맨날 불러갖고 사람 조사하는 주제에 안 나갔어요. 나 만약에 그 검사한테 만약에 조사받을 일이 앞으로 있다면은 버텨야 똑같이 돼. 해주려고. 버텨야 돼. 똑같이. 근데 너도 안 그러다 나갔잖아. 체포당해. 아, 체포? 그러다 체포당. 그 사람도 어떻게 체포를 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서 초벌을 굽고 고 살만 났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에 가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받을 것 같으니까 그 주임 검사가 네. 그 채모 검사한테 너 공수처 나가면 우리 구속영장 칠 거야?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못 나간 거죠. 이거 참 사실 처음부터. 그래도 버텨야 돼요. 일단은 공수처장은 빨리 그 바꿔야 정원이나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원이 왜 검사들을 아직도 안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검찰 조직에 비해서 물론 이제 그 여기 아니, 모든 국민을 다 수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아니 지금 그래도 정원의 그러니까 그 채워넣으라는 검사들조차도 못 사람도 채웠다니까요. 그왜 못해요? 그러니까 검사를 빨리 뽑아야 되는데 왜 안 뽑냐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님. 이래서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공수처 아니 검사가 사람이 없고 인력이 없다라고 핑계 댈 게 아니고 뽑으라고요. 그 공수처 법적 검사가 정원을 그 아직 못 채우고 있어요. 검찰 15 느낌. 네. 연수생이 한 2달 동안 그 15 하는 검찰 15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원을 해볼까 봅니다. 내 월급이 너무 작아.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내일도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또 서로 또 포옹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모두들 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거도 일단 또 한 번 이준석이 이길 이긴 거다? 건데 그러나 이긴 거다? 윤 작가들이 또 한 방 먹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로 싸움이 종료되고 뭐 We are the world 원팀 불가능하다라는 게 압도적인 중론입니다. 자 우리 윤석열 형 이 마지막 경고였어요. 이번에도 너 또 삐딱대면은 그때는 가만 안 두겠다. 성상납만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 신유지 변호사님 고생하셨고, 이현주 변호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작별 인사 좀 해주시죠. 예. 검찰총장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아주 열심히 뛰겠습니다. 검찰청장이 구속되면은 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청장이 반드시 구속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네.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검찰총장이 뛰겠습니다. 누구야? 검찰청장 누구냐고요? 네. 비밀입니다. 예. 자, 네 분 수고하셨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